본 방송은 11월 2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96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서진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희재 PD님, 안세훈님, 송준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열했던 여름, 뜨거웠던 가을을 지나서 이번 2024년 시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리그에는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있죠. 바로 FA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MLB FA 프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PD님 방송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매년 가을 야구 끝나고 이제 찾아오는 FA 프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부는 이제 메이저리그, 2부는 KBO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네. 1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B.com에서 FA 랭킹을 매년 매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1위부터 20위까지만 이제 추려서 그 중에서도 이제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시간 관계상. 네. 그 중에서 좀 한 중요한 선수 15명 정도만 이제 쭉 전망이랑 이제 이번에 뭐 금액, 행선지까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뷰에 앞서서 일단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월드 시리즈. LA 다저스가 우승 반지를 가져가게 됐죠. 이 월드 시리즈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타니가 무관 기운이 아니었죠. 역시나 WBC에서도 보여줬듯이 에인절스가 문제였지 오타니가 문제였던 건 아니었던 걸로. 오타니 본인은 좀 문제였던 것 같긴 본인은 한데. 조금 아쉬웠죠. 못했었는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다저스가 2020년에 사실 좀 우승을 하긴 했지만 물론 네. 우승 기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기억에 묻히는 코로나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조금 음해를 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전 인정합니다. 2020년. 완전한 1우승으로 인정해요? 0.8 정도. 뭐 어쨌든 2024년에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시즌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역시나 근래 최고의 팀다운 그런 명성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하필 상대팀이었던 뉴욕 양키스 팬분이 이번 방송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세훈님도 한번 이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감이라고 할 게 딱히 4차전을 제외하고는 양키스가 좋은 경기를 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1차전도 잘했죠. 1차전 네, 잘했는데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에 물론 코르테즈가 올라온 것 자체를 이제 문제 삼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이제 팀위를 썼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뭐 5차전을 보면 아무래도 올해 양키스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던 부분이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주루도 문제가 있고 수비도 어떻게 보면은 실력보다는 재능으로 한다는 느낌을 많이 심어줬던 그리고 그게 나중에 뉴욕 포스트였나 기사에 뜬 걸로 봤는데 네. 그 다저스가 결국 이제 양키스가 올라갔을 때 저기는 펀디멘털보다 이제 탤런트 재능으로 하는 야구를 하는 팀이다. 칭찬인데. 칭찬도 칭찬인데 어떻게 보면 또 네, 칭찬이 칭찬이죠. 될 수도 있긴 근데 하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공을 인플레이로 만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약간 이런 리포트를 이런 내부적으로 스카우팅 리포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5차전에서 이제 5회에 딱 그게 다 적중했던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정말 2023 올해 스쿼드 2024년 스쿼드가 개인적으로 2017년 이후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스쿼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멸했던 게 너무 아쉬웠던 시리즈였고 내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재정비 잘 해봐야죠. 네, 좋습니다. 바로 프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양키스의 후안 소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압도적 1위죠. 네. 진짜 이전에 A로드가 한참 전에 이제 FA로 나왔을 때 이후로 이렇게 젊은 엘리트 타자 FA 매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거랑 이제 포텐셜만 봤을 때는 당장 2015년 제이슨 헤이워드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간 동안 타격에서 쌓아 올린 게 소토랑 비교도 안 되죠. 비교하는 게 사실 실례죠. 그 정도로 소토가 2018년 데뷔한 이래로 이제 7년 동안 쌓아 올린 팬그래프 기준 WAR이 36.3입니다. 연평균 5를 쌓았다는 거고 문제는 거기에 이제 2020년 단축 시즌까지 포함된 거예요. 단축 시즌 빼고 이제 6년간 평균을 내보면 5.6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수치인데 이 선수가 수비로 까먹는 거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이제 공격에서 얼마나 이 선수가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좀 많이 나타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필 또 FA 직전 시즌인 올해 이 선수의 사실상의 현재까지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내면서 본인 주가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인의 파워 포텐셜이 만개하면서 첫 40홈런 시즌을 만들어냈고 거기에다가 기대 홈런 같은 경우에는 거의 48개였어요. 그러니까 소토가 이번 시즌 때려낸 타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성적이 조금 덜 나왔다. 많이 덜 나왔네. 많이 덜 나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나왔으면 OPS가 1.1을 뚫었을 거란 말이에요. 1.2도 뚫었어요. 맞아요. 네, 배럴 타구 개수가 네. 91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고 네. 실제로 익스펙티드 홈런수 수치로 가면은 만약에 이 선수가 모든 경기를 그 신시내티 홈구장인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뛰었으면은 예상 홈런 개수가 63개라고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지간한 구장에서 뛰면 50개가 넘는다고 나오는데 양키스에서 뛰어가지고 손해를 좀 본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양키스의 오른쪽 그 네. 펜스를 두고도 손해를 봤다는 거는 음. 조금 진짜 무른했던 시즌인 거죠. 네. 거기에다가 소토 하면 또 이제 출루 능력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출루 관련해서는 이미 야구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결점 타자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이 선수가 가을에서까지도 타격을 잘했죠. 네. 4개 홈런, 1인분 네, OPS도 1.1 뚫었고 사실상 스탠튼이랑 둘만 양키스에서 보이더라고요. 가을 야구에는. 다만 이제 수비를 참 못하긴 합니다. 타구 판단이 좀 많이 안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 가을 야구에서도 드러났긴 했었는데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대급 재능의 타격 재능을 가진 선수한테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될까를 물으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야구 역사상 계약 규모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소토가 워싱턴에서 있었을 때 제가 알기로 4억 5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그때 거절하고 네. 이제 다른 팀으로 그러니까 당시 샌디에이고로 샌디에이고로, 트레이드 네. 되면서 아니 소토가 아무리 역대급 유망주를 하지만 그 어떻게 그런 규모의 계약을 차고 나가냐 더 받을 자신 있냐 이런 소리도 들었었는데 결국 본인이 이제 쇼앤프루브 했죠 양키스면서 자신이 있었다네요. 네, 그만큼 네, 엄청난 선수인 것 같고 소토를 노릴 팀들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2번 타자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뭐 화이트삭스급의 뭐 절망적인 팀이 아니라면 어느 타선이든 간에 완성도가 올라가죠. 정말 네, 크게 한 티어가 높아지고 올라가죠. 어느 팀이든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 붙어서 진짜 많이 높아질 것 같고 몸값이 ESPN이 어제 예측 기사로 내보냈던 게 최소 5억 5천만 달러 시작 그리고 최대 7억 1천만 달러 이 정도 규모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9,862억 원이에요. 1조입니다. 1조. 와. 선수 하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1조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일단 5억 그러니까 4억 5천만 달러 계약을 내팽겨치고 갔으니까 5억 달러 확정인 거는 당연한 거고 네. 하필 이제 지금 뉴욕의 두 부자팀인 매츠랑 양키스가 소토의 잠재적인 구매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은 시즌이기도 하고 이 두 팀이 소토가 그리고 FH고 또 너무 젊어요. 26살 시즌에 들어갑니다 이제. 아. 이런 경우가 정말 흔치 않기 때문에 12년에서 뭐 길게는 15년 계약까지도 줄만하죠. 이 가능할 것 정도면 같아요. 요즘 시대라면. 만약에 AAV를 짧게 줄여서 그 AAV를 늘리고 기간을 약간 줄인 느낌으로 간다면 12년 6억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15년 정도로 가게 된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로 7억 불을 뚫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타니가 지금 7억 불을 받았잖아요. 그쵸. 뒤쪽에 디퍼가 네. 심하게 걸리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토 평균 예상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6억 3천 정도가 그쵸. 나옵니다. 네. 13년 정도에. 네. 그래서 이제 다저스, 양키스, 매츠 여기에다가 진짜로 와일드카드로 자이언츠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 네. 자이언츠는 사실 지난 몇 년간 관심만 많이 표현했지
중요할 때, 관심왕. 네, 관심만. 중요할 때마다 결국 오퍼를 뺐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상 지금 뉴욕 2파전에 다저스 다저스가, 그리고 진짜 미친 척하고 달려든다면 필리스 네. 정도까지가 일단 후보군이라고 봐야 될 텐데 하필이면 경쟁이 붙는 팀들이 다 지금 페이롤이 한번 비고 네. 지금 이 소토를 구매할 요인이 너무나도 확실한 팀들이라서 여차하면은 경쟁이 말도 안 되게 붙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6억 5천 이상에서 계약이 최소 6억 5천 이상이 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엔 남을 것 같은데 어느 뉴욕 팀으로 그쵸. 가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문제는 지금 양키스가 4차 페이롤을 이미 몇 년째 뚫었죠? 네, 이미 사치세 리셋은 4차는 알겠지만 사치세를 몇 년 동안 뚫었잖아요. 네, 리셋은 네.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지를 거면은 눈 딱 감고 질러야 되는데 네, 너무 천문학적인 이제 네. 페널티 네. 사치세가 나올 거라서 그래서 매치는 반면 네, 한번 이제 반면에. 클리어를 했습니다. 네, 사치세 맞아요. 라인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고 특히 이후에 이제 그간 잡아뒀던 30대 초중반의 주전급 선수들의 계약이 다 끝나가는 상황이 있기 그쵸. 때문에 내후년 이후로는 사치세 라인이 클리어가 확실히 됩니다. 네. 그래서 소토의 크게 지를 유인은 확실히 있어요. 네. 양키스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팀은 아니지만 만, 조금 무리가 있다. 네. 네. 제가 감안할 이전에 수밖에 없죠. 봤을 때 양키스가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 계약 안 하고 또 이미 내년 페이롤이 제가 알기로 220밀이 뚫는 그럴 걸로 거야. 알고 200밀은 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200밀은 확정적으로 뚫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토를 데려오게 된다면 사치세 리셋은커녕 이제 더 그 내야 라인이 네. 사실 어디까지 뚫을지도 잘 네.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로 근데 그러면 소토한테 사실상 이제 뭐 그런 사치세 비용까지 포함이 되면 소토한테만 1조가 아니라 뭐 한 1조 5천원 내야죠. 1.5조 잡아야죠. 네, 1.5조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키스가 진짜 마음을 그렇게까지 쓸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라서 저는 사실 정배는 매치행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아쉽지만. 오즈 배당 같은 경우도 매치가 높게 나오긴 해요. 네. 네, 매치행이 진짜 거의 확실한 정배라고 생각하고 내셔널스 왔으면 좋겠네요. 매치도 페이롤 비잖아요. 비죠. 네, 엄청 비죠. 많이 비는데 잘 머니- 모르겠네요. 머니 파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소토가 뉴욕 생활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소토가 이번에 오프시즌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자기는 무조건 돈만 보고 갈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맞아요. 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월실 끝나고 정말 미친 듯한 머니 레이스가 아마 일어날 겁니다. 네. 이번 오프시즌은. 저도 들어보니까 얼마 받을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1조 이런 건 사실 그렇죠.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렇죠. 천문학적인 금액이잖아요. 금액이. 네. 이거는 야구 선수 얘기할 때가 아니라 무슨 정재계 얘기할 때 나오는 거라서 그렇죠. 맞아요. 무슨 한 기업의 총액을 그쵸. 두고 얘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체감이 확실히 되게 좀 비유를 하자면 이 선수가 만약에 14년, 13년 계약 정도를 한다고 치면은 네. 보통 야구 선수들이 1년에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면 600타석 정도 소화를 하잖아요. 맞아요. 650타석. 네. 만약에 리드오프로 나오면 700타석까지. 네. 600타석으로 잡고 13년 곱하기를 해버리면은 8,000타석 8,000타석인데 그 중에 뭐 넘겠죠. 부상이니 뭐 휴식이니 적절히 한 1,000타석 정도 네. 뺀다 치면 크게 부상을 당하지 않고 13년을 채운다 치면은 7,000타석 정도를 소화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조를 받는다 치면은 타석당 1억이 더 넘어요. 타석 한번 들어가서 할 네. 때마다 네. 1억 받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 선수는. 그 정도의 밸류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밸류를 뭐 이후에 뭐 야구 그리고 특히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하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합리화가 정당화가 되는 타자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제 피크로 접어들거든요. 네. 네. 지금이 올 시즌이 피크가 아닐 아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저도 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시즌 충분히 만들어낼 한 수 2, 있어요. 3년 후면은 진짜 연평균 50홈런 잡았고 들어가도 되는 타자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순수 타격 능력만 놓고 보면 저는 지금 리그 전체 타자들 중에 혼자 신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타자입니다. 네. 오타니보다도 프리먼보다도 배츠보다도 그리고 저지보다도 네. 더 위에. 그리고 소토는 철광왕이에요. 이 선수가 잘 다치지 않습니다. 애초에. 네. 수비에서 몸을 좀 사리거든요. 수비에 네 그렇긴 아.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구성 자체도 네, 맞아요. 이미 네. 충분히 증명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얼마나 앞으로의 뭐 명예전당 갈 건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음. 페이스만 보면은 역대급 페이스긴 해요. 5년만 더 하면 그렇죠. 이미 명예전당 들어갈 선수라고 생각하고 뭐 은퇴 시즌쯤에 이 선수가 남긴 족적이 얼마나 야구사에서 위대하게 남을지 좀 궁금합니다. 위대하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부디 네. 부상이라든가 뭐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 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내셔널스에서 해줘. 13년 후에 13년 후에 13년 후에 은퇴는 거기서. 매치에서 13년 하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선수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볼티모어 오리올스 소속의 코빈 번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전에 사이영을 이제 수상한 투수이자 그 몇 년간 가장 꾸준한 에이스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매물입니다. 번스도 워낙 노릴만한 팀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지금 메이저리그에 줄부상이 일어나서 선발 자원도 많이 없고 에이스도 많이 이탈하는 요즘 시대에 이제 번스도 소토와 마찬가지로 이제 영입만 된다면 사실 팀의 퀄리티를 좀 많이 올려줄 수 있거든요. 올해 뭐 당장 볼티모어 선발진에 번스 없었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와일드카드 경쟁이 조금 간당간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바로 체감이 되는데 심지어 번스가 이제 내구성도 이미 입증한 지가 오래입니다. 네. 200이닝 돌파도 했었고 뭐 190이닝 뭐 올해도 이제 충분히 많이 던졌고 이런 걸 놓고 보았을 때 전혀 리스키하지 않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금. 4년간 부상 없이 로테이션을 풀로 소화했고 특히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선수가 일단 브레이크아웃을 했던 2018-19 시즌 이후로는 그 기복이라는 게 사실상 없는 투수입니다. 네. 5년 연속으로 사이영 투표 6등인가 7등인가 안쪽에 들었고 네. 그 구간 단위로 잘라보더라도 멜트다운을 2번, 3번 연속으로 했던 구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와서 퀄리티 스타트 네. 플러스를 보장을 해주는 네. 그런 확실한 로테이션 앵커라고 볼 수 있고 이 선수의 가장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점 중 하나는 지난 1, 2년 사이에 레퍼토리의 변화를 약간 가져갔어요. 맞아요. 네. 패스트볼 중심의 강력한 스토프로 밀어붙이는 투구에서 조금 더 본인의 세컨더리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바꿨기 때문에 지속성 측면에서도 네. 저 개인적으로 그 밀워키 시절의 코빈 번스보다 지금 볼티모어 그리고 네.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코빈 번스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나이가 특히 이제 30대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걸 감안하면은 그 순수하게 어깨의 힘, 스토프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의 그 약간 투수로서의 피처빌리티 네. 조금 더 이제 능력을 애들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투수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기 힘든 어떻게 보면은 200이닝 전후로 계산이 서는 정말 1선발 그렇죠. 에이스잖아요. 정말 이번 포시즌에서도 딱 한 번 등판했지만 정말 확실한 모습 보여줬었고 잘해줬죠. 비록 팀은 패배했죠. 네, 비록 팀은 졌지만 야수들이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1선발이 필요한 팀들은 다 지금 달라붙을 가장 좋은 매물이기도 하고 정말 좋은 매물이죠. 아마 그래서 지금 번스를 노릴 만한 팀들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볼티모어도 당연히 재계약을 노릴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매츠도 여기에 매츠도, 참전을 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매츠는 지금 목표가 슈퍼스타 한 명씩 잡는 거예요. 소토랑 번스 그렇죠. 둘 다. 번스. 코엔이 대놓고 이제 천명을 약간 했기 때문에 네. 소토 번스 둘 다 데려오는 게 제1 플랜 A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다른 투수 타자들을 노리겠지만 이제 매치 말고도 조금 더 이제 소토의 와일드카드 느낌 소토랜다 번스 영입 전에 와일드카드 느낌으로 참전할 수 있는 팀들이라 한다면 레드삭스 정도. 네. 레드삭스도 지금 페이롤이 좀 비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레드삭스가 실제로 생각보다 유망주 육성도 잘 되고 리툴링이 잘 됐어요. 그렇죠. 리툴링이 굉장히 잘 됐고 팜 상태도 좋고 그리고 여분의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분의 돈도 좀 있고 네. 마켓도 크고 그래서 만약에 참전을 한다면 뜬금없이 레드삭스가 큰 돈을 베팅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 네. 정도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로돈이 이제 2년 전에 6년 1억 6,200만 달러 그렇죠. 그리고 놀라가 작년에 7년 1억 1,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으니까 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둘보다도 더 클래스가 높으니까 당연히 7년 2억 달러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슈어저가 2015년에 7년 2억 1,000만 달러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2억 5천 이상으로 받아도 사실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번스가. 근데 이제 2억 달러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싸 보이죠? 그렇죠. 코빈 번스한테 2억 달러라고 이미 하니까 일본은 소토 때 7억 일본의 달러를 소토가 얘기가 나왔고 7억 달러 얘기해서 뭐 오타니도 뭐 7억 달러 받고 이런 네. 시대라서 지금 뭔가 그 물가 개념이 좀 이상하게 잡히는데 네. 하여튼 번스가 거의 한 2억 5천만 달러쯤 이제 계약을 맺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매치 너무 돈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은 쓰고도 남을 양반이긴 한데 아마 맞아요. 그래도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지를 것 같진 않고요. 아마 제 생각에 둘 다 잡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소토를 잡는다면 소토에다가 이후에 언급할 준척급 투수 하나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정리할 것 같고 소토를 못 잡는다면 다른 쪽에 좀 뎁스로 많이 무자비하게 네, 쏟아붓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제 예상 금액은 여러 매체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대충
30세 시즌에 접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30대에서 이제 35, 6세 정도까지 커버를 하는 계약이 아마 정배일 텐데 대충 연평균 35에서 40밀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으로 좀 짧게 자른다면은 5년 200밀. 200밀. 만약에 7년까지 좀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플레이 옵션을 넣는 네. 느낌으로 간다면 7년 240밀 정도. 음. 그래서 아마 시작가는 200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음. 네. 네, 좋습니다. 200밀이라고 해도 그게 2억 2억 2천억 달러. 2,500억, 3,000억 네. 정도 아. 되죠. 네.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는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의 아. 블레이크 스넬 선수입니다. 재밌네요. 이번 FA 그러니까 그의 야구력만큼이나 사실 행방이랑 규모가 제일 감이 안 잡힌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 시즌 뒤늦게 샌프란시스코 합류해서 첫 6경기 동안 3패, ERA 9.51 그야말로 재앙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이때 한번 부상으로 쉬다 오니까 부상 복귀 이후에 14경기에서 5승 ERA 1.23이에요. 굉장히 잘했어요. 뭐 네. 신시내티전이었나 아마 노이트 노런까지 기록했었던 있었죠. 걸로 네. 아는데 우리가 알던 그야말로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스넬로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느 쪽이 진짜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투수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렇게 뭐 시즌별로 아니면 시즌별로도 아니죠. 사실 이 선수는 월별로 이제 네, 월별로. 오락가락하는 경기별로. 투페이스예요, 투페이스. 심할 땐 이닝별로. 네. 맞아요. 진짜 참 섣불리 다른 에이스 투수 뭐 앞서 언급한 코빈 번스라든지 뭐 뒤에 더 이야기할 뭐 맥스 프리드라든지 이런 선수보다도 훨씬 더 리스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영 2번이나 받고도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투수가 존재를 하긴 했었나? 저는 양대리그 사이용이에요. 양대리그 심지어. 사이용. 한 번도 이런 케이스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제 긴 계약을 따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 선수가 전망치도 다 그렇고. 그렇죠. 이 선수가 되게 재밌는 게 올 시즌 성적이 커리어 하이 비율 스탯이에요. 맞아요. 네. 비율 스탯으로 진짜 비율 커리어 스탯으로만 하이더라고요. 보면. 뭐 삼진도 그 본인 커리어 통틀어서 9이닝당 삼진율이 가장 높고 헛스윙률도 조금의 차이긴 하지만 가장 높게 찍혔고 XERA 가장 낮게 찍혔고요. FIP 역시 가장 낮게 찍힌 편이고 종합적으로 각 피치들의 밸류나 뭐 이런 볼넷율 그리고 뭐 이런 세부적인 체이스 레이트나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더라도 올 시즌이 커리어 하이에 가까워요. 네. 근데 앞에 그렇게 쳐 말아 먹어 놓고도 그렇죠. 그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뒤쪽에 후반기에 잘했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참 감이 안 잡히는 투수라고 설명할 길밖에 없고 저 개인적으로 스넬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년 계약을 연달아 지금 했잖아요. 네. 약간 재수 FA 재수 느낌으로 네. 이번에도 이 선수한테 장기 투자를 할 팀이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조커성이 강하기 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이 스넬이라는 투수를 만약에 믿는 팀이 나오고 좀 다급한 팀이 있다 하면은 3년 90밀 정도까지는 배팅할 것 같아요. 그렇죠. 3년까지는 네. 가능하죠. 3년 100밀? 3년 100밀? 3년 1억. 네. 3년 1억 많이 이 가면 정도까지는. 1억.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팀들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스넬이라는 선수 나이가 이제 32, 둘 정도 접어들거든요. 네. 다음 시즌에. 장기는 못 줄 것 같은데 지금 딱 윈나우 윈도우가 열린 팀들이 있어요. 네. 양키스도 사실 고려는 고려해볼 해봄직하고요. 하죠. 맞아요. 작년에도 고려했었고. 만약에 이제 뭐 번스나 뭐 여러 다른 투수 매물들을 못 옵션들이 잡는다 없으면, 하면은 플랜 네. B로 스넬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고 왜냐면은 긁히는 날에 스넬은 리그 탑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해볼 만하고 오리올스도 만약에 번스를 번스 놓친다면 놓치면, 고려해볼 만해요. 아이고. 그리고 매츠도 번스를 놓친다면 고려해볼 만해요. 네. 제 생각에 스넬은 이번 FA 시장에서 모든 팀들이 노리는 플랜 B일 거예요. 그렇죠. 번스가 나가는 순간 이제 그쵸. 다 번스가 나가고 이후에 언급할 맥스 프리드가 또 잘리면 좀 약간 플랜 B1, 플랜 B2 느낌. 그쵸. 이제 갈림이 길고 이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이언츠 재계약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자이언츠 투구 그 구장 자체가 네. 그렇죠.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이미 1년 여기서 뛰면서 어쨌든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적응도 했고 네. 근데 자이언츠가 외부 FA에 지금 투자를 매년 하겠다 하지만 정작 결말이 날 때 보면은 관심만 표현하지 아무도 못 데려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올해도 결국에는 약간 구석에 몰린 상태로 스넬과 재계약을 하는 그림이 약간 그려져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한 2, 3년 단위로 자이언츠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AAV는 한 35밀 네. 정도. 자이디가 잘리고 이제 팀 문화가 좀 바뀌려고 하는데도 사실 그렇게 갈까요? 저는 자이언츠 자이디도 자이디지만 그 수뇌부
네. 네. 그 구단주 라인의 그 방향성에 대한 네.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스넬이라는 투수를 사실 잡는 게 나쁜 방향성이라고 보진 않아요. 맞아요. 예. 뭐 네. 지금 어차피 컨텐딩도 아니고 약간 탱킹도 아니고 애매한 노선이긴 하더라도 스넬을 확실히 잡아둔다면 어쨌든 팀의 고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네. 3년 계약 기간 중에 설령 뭐 1년 아니지 1.5년 말아도 나머지 1.5년이 너무 좋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네 고점이 싸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참 책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렇죠. 좀 확실히 이렇다 딱 이럴 거다 하기 좀 어려운 선수라고 애매합니다. 볼 네. 수 있네요.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맥락이라든가 그간 보여준 음. 모습을 맞아요. 봤을 때 음. 조커 카드 느낌이 너무 네. 강해요. 아.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고. 네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 선수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알렉스 브래그먼 선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이를 봤을 때는 아직도 한창 해줄 수 있는 선수. 아직 이제 30세 시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휴스턴 황금기를 지켰던 3루수기도 하고. 네. 근데 시즌 초에 봤을 때는 이게 FA 시즌에 들어가는 블랙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못했었는데 끔찍했죠. 첫 50경기가 타율이 2할 6리였나요? 그랬던 정도로 너무 망가졌는데 싶었는데 결국에는 시즌 끝나고 지금 성적을 봤을 때는 또 평균 회귀를 하게 시켜놓긴 했어요. 또 맞아요. 브래그먼. 무난합니다. 네, 잘했어요. 네, 타격은 옛날에 이제 한창 때 2018년, 2019년 그때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비해서 수비는 오히려 그때보다는 조금 더 무르익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휴스턴 잔류를 개인적으로 유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충분히 다른 팀들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키스도 충분히 입찰 가능한 포지션에 있다고 보고 그렇죠. 지점 네. 다시 2루로 돌리면 되니까. 돌리면 맞아요. 되니까. 브래그먼이 평소 대비 볼넷이 거의 절반 가까이 깎였어요. 네. 원래 이제 이 선수의 뭐 출루율이 거의 한 3할 오픈에서 3할 6푼 이 정도에서 네.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딱 놓고 보면 출루율이 3할 1푼 5리예요. 이거 브래그먼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고 보니까 이제 휘프레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슈가 난 건 아니고 그냥 공을 더 적극적으로 쳐가지고 네. 볼넷을 일부러 좀 안 걸어 나가려고 한 것 같긴 해요. 쳐서 결과를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결국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 또 귀신같이 이제 팬그래프 기준 WAR은 4를 넘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5.4, 4.5, 4.1 그리고 30세 3루수 거기에 수비 잘함. 네. 이러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사실 어느 팀이든 진짜 다 노려볼만 하거든요. 3루 그쵸. 만약에 구멍이면. 네. 근데 이제 브래그먼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이름을 놓고 보니까 뭔가 이거 쎄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아쉽죠. 거죠. 브래그먼 저평가를 네.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금액 기준점을 생각해 보면 매치 해프먼이 이제 올 시즌 중반에 6년 1억 5천만 불 샘프랑 재계약을 맺었었잖아요. 네. 이거를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브래그먼이 매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커리어를 가졌었기 때문에 6년 1억 5천만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가능한 팀들도 사실 휴스턴뿐만 아니라 뭐 앞서 언급 잠깐 해주셨지만 양키스도 있고 네. 뭐 시애틀도 있고 네. 뭐 AJ 힌치 감독이 있는 디트로이트도 있고 네. 여기도 3루 사실 좀 없고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지금 로스터가 애매한 상태인 팀들한테는 또 브래그먼이 되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휴스턴이 또 무조건 남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미 코레아랑 스프링어를 그냥 보낸 전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팀의 황금기 주축이었던 선수들인데 브래그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대로 남을 거라고 보장이 안 되고 또 거기에다가 내년에 이제 칼 터커가 재계약해야죠. FA로 칼터커가 더 우선순위죠. 네, 사실 칼 터커가 훨씬 브래그먼보다 지금 팀 플랜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라고 훨씬, 생각을 해서 네. 아마 안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남는다의 정배. 저는 브래그먼이라는 선수를 지금 단계에서 평가를 하자면은 이 선수의 고점에 대해서는 이미 약간 나쁜 쪽으로 네. 견적이 나왔다고 보고요. 왜냐면 2018년, 19년에 보여줬던 거의 MVP 레벨의 타자는 이제 없어요. 네. 파워가 매년 수직 낙하까지는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우하향하는 그림을 네. 그리고 있고 이 선수의 가장 큰 그래도 장점이란다면 타선의 저점이 낮은 팀에 가서 그 저점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워낙에 그 휘프레이트라든가 뭐 이런 컨택에 대한 능력이 있는 선수고 맞아요. 삼진 억제에도 분명히 재능이 있는 선수고 뭐 공격적인 타격을 하더라도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도가 텄거든요. 네. 그래서
OPS 기준으로는 매년 .780에서 .800 언저리 해주는 네. 솔리드한 수비의 3루수.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건 약간 매체 푸먼의 업그레이드 버전. 맞아요. 살짝 그쵸. 업그레이드 네. 버전. 그리고 한창 때 프라임 논란 아레나도보다 좀 열화된 버전.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딱 그 사이 어디가 딱그 사이 그 사이 네. 어딘가인데 이제 데려가는 팀 입장에서는 아레나도 쪽이 좀 더 가깝길 바라고 데려가는 거고 팬들 입장 특히 제 입장에서는 매체프만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데려갈 만한 팀들은 팀의 타선의 고점을 찾는 팀이라기보다는 투수진이 좀 안정돼 있고 팀 타선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약간 솔리드한 그 저점 확보가 필요한 팀. 네. 단도직입적으로 시애틀. 시애틀 음. 네, 시애틀이 무조건 좀 시애틀. 저는 시애틀이 이번에 브래그먼 입찰 안 하면은 그냥 직무 6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음. 몇 년간 그 진짜 강력한 투수진 로테이션을 구축해 놓고 그렇죠. 타선 투자를 똑바로 못 해가지고 지금 2, 3년째 지금 애매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브래그먼이라는 선수가 슈퍼스타는 더 이상 아니라고 봐요. 네. 하지만 시애틀 같은 팀에 필요한 조각인 건 분명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애틀 내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디트로이트 같은 팀도 노려는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디트로이트도 좋은 핏이죠. 네. 어. 지금 올라오는 팀들이 브래그먼을 약간 그 유사 스탑갭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앞에 한 만약에 6, 7년 계약을 줘서 뒤에 3년은 버리고 네. 앞에 2, 3년 정도 어린 선수들이랑 이제 융화시켜서 멘토 역할도 네, 하고 하고. 지금 약간 미니 컨텐딩 할 때 팀 네. 저점도 다지고 이런 느낌으로 쓴다면 충분히 효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트로이트나 시애틀 같은 팀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AAV 기준으로 보면 저 개인적으로 6년에 한 150밀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쓰면 6년 180밀 네. 어. 이 정도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맥스 프리드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프리드 진짜 좋은 투수고 이제 팔꿈치 때문에 이 선수가 사실 내구성에 좀 항상 의문부호가 있었을 뿐이지 2선발로 이 선수를 쓴다면 전 탑급 클래스라고 생각하거든요. 1선발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근데 31살로 나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기도 하고 다만 또 이제 커리어 내내 180이닝 이상 소화한 게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잔부상도 좀 있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4이닝 던지면서 ERA가 3.25로 꽤나 준수한 활약을 했지만 애틀란타 이제 원소속 팀인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사실 몸값이 좀 많이 이제 비싸질 프리드를 굳이 그렇게까지 잡을 이유는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트라이더가 복귀하게 된다면 이 애틀란타의 선발진이 스트라이더, 세일, 로페즈 그리고 올해 발굴한 이제 슈알렌바흐 네. 거기에 투망주들도 애틀이 꽤나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굳이 싶을 거예요. 아마 본인은 에러놀라가 작년에 맺은 그 7년 1억 1,200만 달러 계약 정도를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둘이 비슷한 유형에다가 내구성은 놀라가 압승이라 사실 프리드를 잡는 팀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키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스넬보다는 조금 더 매력이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 선수의 세컨더리의 안정성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특히 커브. 커브죠. 커브. 네. 커브의 위력이 지금 몇 년째 아주 안정적으로 밸류가 뽑혀 나오고 있고 그 결과 땅볼 유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리그 최고의 그라운드 볼러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구성 이슈가 존재하긴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시즌 9급 부상을 연달아 당하거나 그런 거는. 무슨 매년 시즌 100이닝도 못 소화하고 뭐 이런 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적당한 관리만 좀 뒷받침이 되고 네. 워크로드 약간 매니지먼트만 된다면 충분히 한 뭐 3, 4년 정도는 네. 에이스 레벨 혹은 2선발 레벨의 생산성을 보여줄 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투수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쫓을 만한 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넬의 수요랑 좀 겹칠 거예요. 네. 조금 맞아요. 더 하이 리워드를 추구하는 팀이라면은 스넬을 쫓을 거고요. 네. 조금 더 하이 플로어를 쫓는 그 팀이라면은 프리드. 아마도 프리드를 쫓을 네. 겁니다. 그래서 수요층 자체는 거의 겹칠 거라고 보는데 네. 약간 그 스넬과는 다르게 이쪽에는 전 개인적으로 파드레스 같은 팀도 핏이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을 파드레스 쓸 수 있다면. 돈을 쓸 수 수 있다면 네. 그리고 매치는 저 개인적으로 프리드를
노릴 법한데 매츠 코엔 구단주님의 성향상 업사이드를 쫓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렇죠. 성향상. 플로어보다는 네, 그래서 아마 뭐 굳이 간다면 스넬 쪽으로 차라리 네. 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프리드는 일단 애틀란타 잔류각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맞아요. 굳이 만약에 좀 더 이제 유력한 팀들을 언급을 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파드레스, 네. 매츠도 그치. 있을 거고 양키스도 여기를 노릴 거고요. 네. 아마 1억 불 이상의 페이롤을 감당할 수 있는 약간 준 컨텐더 팀이라면 다 찔러볼 거예요. 그렇죠. 스넬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안정성 측면에서. 안정성 음. 측면에서 어. 워크로드 제한이 있지만 그렇죠.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쫓을 수 있는 투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로테이션에 이미 에이스가 존재하고 어? 좀 안정적인 투수를 찾는 팀이라면은 프리드가 최고의 옵션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선수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앤서니 산탄데르 선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탄데어도 재밌는 타자죠. 재밌죠. 네, 재밌죠. 이번 시즌에 스위치 타자 단일 시즌 홈런 5위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44개로. 많이 쳤어요. 네. 거기에 커리어 첫 올스타, 뭐 커리어 최다 홈런 타점 등등 뭐 이제 FA를 앞두고 이 선수한테 각종 호재가 있었는데 막 그렇게까지 큰 계약을 따낼까요, 설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탄데어를 적절한 가격에 데려가는 팀이 이번 스토브리그의 승자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솔리드한 타자라고 생각해요. 네. 지난 3년간 꾸준히 거의 뭐 30홈런 넘기고 네. 그다음에 볼산비도 적당히 유지를 해주고 출루율 측면에선 분명히 약간 약점이 있는 타자임에 분명하지만 장타 생산성과 그리고 종합적인 그 밸류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FA 시장에 나오는 모든 타자들 통틀어 탑3 언저리, 탑3, 네. 4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래그먼이라든가 소토 같은 선수가 지금 가장 큰 계약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고 네. 있잖아요. 산탄데어는 지금 주로 나오는 매체들 예상치를 보면은 200밀은 솔직히 어림도 없고요. 네, 그렇죠. 맥스로 잡아도 한 120밀? 100밀 네. 언저리? 네. 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산탄데르한테 3, 4년에 100밀 정도는 뭐 해자 뭐 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4년 100밀. 그렇죠. 그렇죠. 한 4년 100밀. 그리고 100밀. 조금 더 기간을 늘리고 AAV를 줄이는 쪽으로 간다면 한 뭐 5, 6년에 110밀, 120밀. 아, 연 AAV 20밀 정도 선에서 잡는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매물이죠. 매물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선수 약간 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이유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그 컨택 지표라든가 하드 지표 같은 부분들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유형의 슬러거 계열 타자들이 의외로 에이징 커브가 그렇게 빨리 오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의외로 이 선수 발에 의존하는 선수도 아니고 운동 능력이라기보다는 순수 프레임과 약간 파워에 의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부상만 오지 않는다면 이 장타 프로필은 나름대로 30대 초중반 넘어서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잡는다면 꽤나 해자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노릴 만한 팀들을 찾아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시내티 같은 팀이 산탄데르의 프로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홈구장이 그렇다 홈구장도 보니까. 그렇고. 홈구장도 홈구장이고 신시내티가 저 작년 올해 보면서 느낀 게 팀의 야수들의 종합적인 그 주루 밸류라든가 약간 수비 밸류 같은 거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운동 능력도 괜찮은 선수들이 많고 많고. 네. 어린 선수들 중에서 그 툴적으로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선수들이 많은데 네. 당장 장타를 안정적으로 뽑아내줄 선수가 부족해서 올해 부진했어요. 그렇죠. 꾸준함이 좀 약한 그렇죠. 팀이죠. 그래서 산탄데르를 깔끔하게 4번에 받고 엘리델라 크루즈라든가 스티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돌아올 CES 같은 선수들 네. 이제 3, 4, 5, 6에 바꿔 네. 뛴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고점도 있는 타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시내티도 있고 오리올스도 재계약을 노리긴 할 거고 네. 뭐 캔자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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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고요. 충분히, 네. 시애틀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이제 뭐 디트로이트 같은 팀들도 노려봄직하고 그러니까 되게 시장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숨은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루를 가리고 놓고 보면 올 시즌 스탠라인이 되게 슈아버랑 비슷하네요. 예쁘죠.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슈아버도 FA 당시만 하더라도 얘 오래 가겠어 했는데 지금 몇 맞아요. 년째 그쵸. 장타만큼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도움 많이 됩니다.
심지어 올 시즌 기록한 이 성적 대비 바비비 2할 2푼 5리밖에 안 됐어가지고 상당히 불운한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좋은 슬래시 라인을 뽑아냈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다. 또 네. 앞으로 전망을 좀 밝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서요. 다음 선수는 뉴욕 매츠의 피트 알론소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매치팬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잡을까요? 묘해요. 저는 그죠. 개인적으로 정은 확실히 들었고 잡는다고 하면은 반갑게 다시 맞이를 할 텐데 만약에 음. 잡는다고 하면은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 확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음. 아마도 은퇴 무렵까지 뛸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근데 현재 이 선수가 만약에 이번 FA 시장 최대와 가까운 선수였다면은 무조건 잡았을 겁니다. 근데 맥락과 환경이 좀 애매한 거예요. 이번 FA 시장이 지난 몇 년간 통틀어 가장 화려한 FA 시장이잖아요. 그쵸. 소토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A급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리고 알짜 매물들이 많이 풀려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알론소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선수도 약간 산탄데어랑 비슷한 프로필이거든요. 네. 조금 더 장타가 추가된 느낌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이다 보니까 근데 좀 더 비쌀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주저함이 있는데 만약에 소토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 예를 들어 뭐 7억 불 이상을 요구를 한다. 그리고 뭐 좀 너무 좀 빡세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물리지 말고 알론소 플러스 번스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잔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잔류가 정배라고까지는 안 할 텐데 네. 한 두 번째 정도? 그러니까 뭐 정배랑 비슷한 수준의 동배당 느낌이고 네. 이 선수를 노릴 만한 팀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본다면 양키스도 노릴 만해요. 맞아요. 생각보다 양키스랑 핏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루가 지금 개판이었잖아요. 리조가 네, 리조 리조 그만 써야 돼요. 네. 가셔야죠. 가셔야죠. 이제 네, 보내주셔야죠. 보내드려야 지게 됩니다. 태워야죠. 네. 이제 막말로. 그래서 마침 같은 뉴욕이고 네. 뭐 맞아요. 도시로 옮기는 데 있어서 적응이나 네. 이런 문제도 이제 없고 그리고 그리고 뭐 소토 알론소 트레이드 그러네요. 뭐 약간 양키스 핏도 괜찮아 네. 보이고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한 본인은 200밀 노리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챙겨줄 만한 팀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네, 그쵸. 결국에는 양키스, 매츠 잔류 아니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메리너스 핏 네. 돈이 좀 있지만 당장 타자가 필요한 이런 팀들 그리고 일루가 구멍인 팀들은 일루가 이제 구멍인 팀은 휴스턴. 근데 휴스턴이 알론소 타임라인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거기도 맞아요. 리툴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팀들 중 아니면 이제 진짜 컨텐딩을 해야 되는 윈나우를 해야 되는 팀들 중에 일루가 구멍인 팀이라 한다면은 그리고 골드 슈미트 나가는 카디널스. 그렇죠. 카디널스도 언급에 해볼 가치 네. 정도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 4-5개 팀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번 오프 시즌에서 가장 그 편차가 좀 큰 선수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팀마다 바라보는 가치 편차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선수의 모든 가치는 홈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홈런 타자라서 이 정도 하입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론조가 나머지가 사실 지금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 파워 자체는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컨택이 심하게 깎여 나갔을 때는 또 맞아요. 작년처럼 네. 이제 뭐 2할 1푼 뭐 이렇게 칠 때도 있었고 뭐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어쨌든 1루에 고정으로 박아둔다면 40개 이상의 홈런은 무조건 칠 수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선에 좀 지금 당장에 보강이 필요한 팀들 같은 경우에 뭐 언급 안 해주셨지만 전 내셔널스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생각하거든요. 타임라인 자체는 맞겠네요. 네, 정말 맞고 1루도 안 그래도 자원이 아예 안 보입니다. 내치 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필론조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럴진 잘 모르겠고 또 이제 필론조한테 좀 안 좋은 점이라면 이따가 얘기할 이제 크리스티안 워커라는 다른 대체제 일루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그렇죠. 싸고 나이는 조금 더 있지만 조금 더 네. 효율적이라고 그쵸, 느껴져요. 효율적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장이 겹친다. 겹치고 물론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무력 시위를 하고 끝나긴 했는데 잘했죠. 네.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본인이 원하는 계약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좀 미정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산탄데어보다는 한 단계 위의 선수인 건 사실이니까. 아, 네, 아. 그거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슬러거를 노리는 팀들이라면 분명히 많이 찔러볼 거라 생각을 네. 하고요. 음. 200밀 받을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어. 200일까지는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서 다음 선수는 미러키 브루어스의 윌리 아다메스 선수입니다. 네. 알짜죠, 알짜. 되게 알짜예요. 진짜 진짜. 저희 팀 CJ 에이브람스 쳐내고 데려오고 싶어요. 어, 이렇게 싫어해요. 싫어할만하죠. 야구를 근본 없이 해서 싫어하는 건가요? 아. 야구를 근본 없이 못하고 수비를 못합니다. 아, 유격수가. 유격수. 유격수. 그렇죠. 아, 네, 아다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WRC 플러스가 이제 100에서 120 정도 사이에 골드글러브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수비 능력을 보유한 유격수입니다. 거기에 이제 클럽하우스 리더 역까지 맡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도 되게 좋고 약간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조금 마이너한 버전의 하비에르 바에즈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어허. 디트로이트 이전에 그 좋았던 좋았을 시절에. 네, 시카고 좋았던 시절에. 시절에 네. 네, 그 바이즈가 떠올랐는데 물론 그만큼 꺾이면 답도 없는 저점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게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실제로 작년에 좀 못했어요. 타율이 ER 1푼 7리까지 떨어졌었고 네. 그래도 올해 이제 타격에서는 홈런이랑 도루 커리어 하이 기록하면서 팀 타선을 이끌었었습니다. 근 4년 동안 근데 아다메스가 그래도 이 정도면 꾸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완슨 정도 규모의 계약에서 맞아요. 한 6년 1억 5천만 달러 이 정도 음. 선에서는 충분히 받아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비적으로 골든 글러브 티어 바로 아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운동 능력 측면에서 린도어라든가 아니면 뭐 바비 주니어 같은 선수들에 비할 바는 아니기 아, 때문에 아니죠. 네.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리그 30개 구단 주전 유격수를 쭉 줄 세운다면 아다메스는 솔리드하게 10등 언저리. 네. 10등에서 12등 좀 폼 좋을 때는 한 7, 8등. 네. 딱 이 정도 느낌을 주는 선수고 올스타 티어 바로 아래. 근데 이런 선수들의 밸류가 상당히 높아요. 네. 네, 그래서 뭐 WR 기준으로는 이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쵸. 그쵸, 접어드는 나이도 아직. 나이고 네. 이제 향후 한 3, 4년간은 WR 4 정도는 너끈하게 해줄 만한 네. 연평균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번 그 스토브리그에서 수요가 꽤 많을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알론소나 산탄데어라든가 뭐 브레그먼보다도 더 그렇죠. 오히려 더 음. 많은 팀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그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뭐 200밀까지 노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대충 한 100밀대 초중반에서 계약이 이제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네. 가성비 내야수 옵션 그리고 솔리드한 주전 유격수 옵션을 네. 찾는 팀이라면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찔러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월드 시리즈 우승한 다저스가 아다메스 그렇죠. 무조건 노려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긴 했어도 어쨌든 다저스가 유격수 자리에 대한 고민이 시즌 초부터 전부터 네. 시즌 중반까지 그리고 시즌 말미까지 그리고 끝까지 그냥 내내 이어져 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하다 이제 배치를 유격수 시켜보다가 계속 포기한 이번 한 시즌인데. 시즌은 땜빵으로 버텨온 시즌이죠. 그렇죠. 다저스가. 로하스도 아. 아픈데 이제 계속 그냥 억지로 쓰다가 네. 이런 뭐 결국 우승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어쨌든 뭐 대체할 만한 유격수도 딱히 보이지 않는 이런 시점에서 아다메스 영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뭐 또 다른 팀이라면 뭐 샘프도 사실 노려볼 만하죠. 루시아노 왔어요? 루시아노를 유격수 수비를 못 믿을 것 끝났죠 이제. 같습니다. 예. 어. 2루로 봐야 될 것 같고. 다저스 네. 분명히 노려봄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쵸. 특히나 최근 몇 년간 다저스의 기조가 오타니 뭐 프리먼 배치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다른 FA를 보게 되면은 과소비보다는 그렇죠. 아주 저- 가성비 있는 네. 맞아요. 100밀 언저리의 선수들을 많이 데려와서 뎁스를 채우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다메스 정도면은 다저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매물이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찔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팀 더 떠오르는 곳이 있다면 브레이브스. 애틀란타도 지난 몇 년간 유격수 때문에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올랜도 아르시아가 그렇죠. 망해서. 예. 네. 그래서 애틀란타도 올해는 좀 상태가 안 좋았지만 분명히 이 팀도 풀전력 가정을 하면은 100승을 노려볼 만한 그 1티어 컨텐더잖아요. 근데 이 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몇 년간 뽑힌 게 유격수니까 현재 페이롤 같은 걸 고려하면 워낙에 해제 계약으로 주축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유도 있고 팀의 니즈와도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이 아다메스라는 선수가 타격 프로필 자체가 약간 프리스윙어 계열의 선수거든요. 그쵸. 아까 바에즈 네. 비교해 주셨다시피 되게 공격적인 어프로치를 가져가는 선수고 뭐 슬러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개피터로서 1년에 뭐 장타 한 3, 40개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리드한 타자기 때문에 지금 애틀란타 타선의 니즈와도 완벽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애틀란타 입장에서 뭐 한 5, 6년에 150밀 정도
뭐 이 정도 지르면은 충분히 합리적인 계약 그리고 합리적인 그 어떤 구매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많은 수요 그리고 많은 경쟁이 붙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확실히 유격수가 좀 필요한 팀이면 누구나 네, 뭔가 탐나는 매물인 것 같네요. 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서 다음 선수는 LA 다저스의 잭 플레어티 선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플레어티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로 트레이드된 후에는 사실 디트로이트에서 보여줬던 그런 완벽했던 부활한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치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다치지 않고 그런 박살났던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을 잘 지켜줬죠. 당장 이제 최근에 열렸던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도 사실 이 선수가 좀 와르르 무너지는 등 가을 야구에서는 좀 많이 부진했었지만 어쨌든 우승했으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다저스도 사실 만족하고 떠나보내든 아니면 적당한 금액에 남겠다고 하면 플레어티를 충분히 잔류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선수가 이제 캘리포니아 LA 잉글 로컬이거든요. 네, 로컬복이라서 다저스 팬이기도 하고. 맞아요. 애초에 다저스 팬이었고 네. 그래서 아마 다저스에 남을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이미 오늘 퍼레이드 때 남고 싶다고 이미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잔류의 무게를 두고 계약을 시도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결국 이제 AAB를 얼마 받냐에 따라서 좀 이적을 하느냐 아니면 잔류를 하느냐 갈릴 것 같아요. 근데 플레어티도 문제가 올 시즌 이거 뭐 어쨌든 건강하게 돌았다지만 사실 깨질 것 같은 징조가 여러 차례 좀 있었거든요. 몇 번 있었죠. 허리 쪽이었나요? 거기에 이제 주사 2번 맞고 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버틴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플레어티가 또 다저스에 남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다저스 선발진 네 유리볼인데 네, 글래스볼인데 지금 플레어티까지 만약에 내년에 이제 허리 부여잡으면 또 이건 좀 상상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다저스 팬 입장에서 아무리 우승 멤버더라도 맞아요. 또 이제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스턴 같은 데서도 링크 뜨고 그렇죠. 뭐 보스턴 뭐 다 떠요 그냥 FA 링크 어디 이것저것 다 그냥 찔러보고 샘플랑 비슷하죠. 계약전에 보면 그렇죠. 사실 애매하게 보강해놓고 1티어 매물들에 대한 니즈는 이제 없지만 그 플랜 B 느낌 나는 2티어 선수들에 대한 니즈는 지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자이언츠랑 보스턴 레드삭스는 어지간한 그 2티어 선수들의 포텐셜 랜딩 스팟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바쁠 거예요. 그 두 팀이 제 생각에 보스턴 레드삭스는 이번 오프 시즌에 굉장히 많은 전화를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디트로이트에서 뛸 때만 하더라도 리그 사이영 페이스였거든요. 맞아요. 특히 볼산비가 커리어 하이 거의 133진 20볼 내셨나 이러면서 진짜 엄청난 커맨드 그리고 스토프도 동반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저스로 넘어와서는 에이스의 모습보다는 한 3선발 정도에 가까운 모습. 평균 자책점이 제가 알기로는 3점대 중반 찍힌 걸로 알아요. 10경기 정도 등판을 해서 그래도 다저스라는 팀의 어떤 특징을 생각하면은 플레이오프를 남길 만한 유인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이 지금 뭐 최상의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뎁스 피스로 지금 올해도 사실 우승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그쵸. 탄탄한 전방위적으로 탄탄하고 솔리드한 팀.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 끝끝내 버텨가면서 끝까지 올라간 팀인데 내년에도 이 기조를 만약에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올해 플레이오프가 보여줬던 투구에 대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그간 오락가락했던 이유가 페스티볼의 그 커맨드 특히 그 엑시스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암슬롯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와중에 계속 페스티벌 커맨드가 됐다 말았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컨더리들의 어떤 뭐 시퀀싱 같은 것도 좀 흐트러지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즌 내내 꾸준하게 솔리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저스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이 정도 생산성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시장에서 얘보다 확실히 나은 매물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굳이 나가서 더 비싼 값을 주고 리스크를 쌓았느니 이미 다저스에서 올해 좋은 모습 보여준 플레이오프를 남기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퍼레이드에서 뭐 남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적당히 디스카운트 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또 로컬 팬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썰 나오는 것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예상치를 보면은 대충 길게 잡으면 4년. 왜냐면 이 선수가 이제 내년에 30살이 되기 때문에 나이도 별로 안 많아요. 그래서 4년 한 80밀 보는 매체들도 있고 조금 더 빡세게 잡는 쪽에서는 3년 75밀. 그렇죠. AAB 한 적정이네요. 20, 딱 그 정도 느낌이라서 만약에 플레이오프가
뭐 지금 팀 생활에 만족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 선에서 아주 스무스하게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시장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이 선수가 더 큰 돈을 노리고 나간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최소한 100미를 노리기 때문에 나가는 거. 다저스를 네. 나간다고 네.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의 플레이어 T한테 그 돈을 쉽사리 안겨줄 팀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 선수도 상당히 리스키한 픽이죠 사실. 네.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올해 플레이어 T를 잘 써본 다저스가 그냥 네. 함께 동행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 그리고 합리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테너 스캇 선수입니다. 네. FA 시장에 나온 최고의 불펜 투수죠. 보급형 조시 헤이더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NLDS에서 오타니 앞에 나올 때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 선수가 항상 오타니를 이제 돌려 세웠는데 뭐 시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컨트롤 불안 이슈가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원체 가지고 있는 스토프가 좋다 보니까 확실한 클로저 자리로 앞으로 또 몇 년간 보여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금액 정도를 예상해 보면 4년 이제 6천만 달러 정도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더 받기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탑 클래스를 유지했던 기간이 이전에 이제 대형 계약을 따냈던 불펜들 대비해서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계약을 따냈던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뭐 에드윈 디아스, 켈리 젠슨, 뭐 헤이더, 뭐 이글레시아스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 선수들은 거의 뭐 4, 5년간 넘게 거의 탑 티어 불펜 클래스를 유지했었는데 테너 스캇이 그 정도가 된 지는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랑 비교를 하는 것 좀 실례고 그래도 이제 좌완이라는 그런 강점과 더불어서 올해 또 불펜이 좀 많이 헐거워진 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은근 많은 팀들의 오퍼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 예측은 뭐 섣불리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불펜에 대한 수요는 사실 매년 많이 맞아요. 존재하기 마련이고 네. 그 불펜의 행선지 예측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뜬금없는 팀들이 그렇죠. 가격대만 맞는다면 뜬금없는 시점에 그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예상되는 그 행선지 당장 매체들에서 나온 것만 보더라도 뭐 10개가 넘어가요. 뭐 팀 핏이 맞는다라고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 팀만 해도 파드리스, 오리올스, 레인저스, 타이거스, 로얄스, 내셔널스, 자이언츠 공통점이 있죠. 이제 컨텐딩을 해야 되거나 컨텐딩 초입에 접어들거나 어떻게든 목숨줄을 붙잡고 한 번 더 해보려는. 그렇죠. 그래서 탱킹 팀들은 당연히 테너 스캇에 대한 니즈가 없을 거고요. 왜냐면은 이 선수 불펜 치고 돈을 좀 써야 될 거거든요. 좀 많이 써서 네,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좌완 투수들 중에 불펜 중에 1등입니다. 그래서 좌완이 아니죠. 그냥 불펜 투수 중 매물 1등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희재님이 말씀해주신 게 이 선수가 잘한 구간이 뭐 헤이더라든가 이런 선수들에 비하면 길지 않다라고 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 아직 보여줄 게 남았다. 예. 그리고 특히 최근 몇 년간 이 선수가 내구성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3년 정도 잘했는데 3년간 내구성 이슈 없었고 이닝 소화도 뭐 적게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어깨에 부하가 갈 정도로 많이 한 것도 아니라서 이제 딱 31살 접어드는 시즌에 30살 접어드는 시즌에 워크로드도 적당히 관리가 되어 있고 좌완이라는 이점도 있고 패스트볼 슬라이더 투피치 콤보만큼은 리그 전체 불펜 통틀어서 봐도 탑 클래스.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 계약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한 4년 70밀? 뭐 뭐 조금 더 짧게 간다면 3년 60밀 정도. 네. 그래서 AAV 20 정도는 받을 가능성도 있다. 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싶고 개인적으로 기준선으로 잡는 계약은 4년 58밀을 받았던 라이셀 이글레시아스의 계약. 네.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다면 합리적인 계약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클리블랜드 가디언즈의 셰인 비버 선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통으로 날렸기 때문에 근데 두 경기 뛰고 통으로 날려서 그 나왔던 두 경기에 경기가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네, 말도 안 되게 잘해가지고 우리가 그간 봐왔던 셰인 비버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하나 더 올라간 이상한 사람이 와서 네. 던졌어. 어. 그게 진짜라고 믿는다면은 도박해볼 만하죠. 그렇죠. 근데 두 경기잖아 샘플.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아. 어떻게 게임을 이거를 맞아요. 그래서 네. 시장 평가
그러니까 예측도 사실 1+1년 계약 이런 네. 식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년 시즌 복귀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좀 붙여서 이제 이전에 지올리토가 이 계약을 노리고 한 건 아닙니다만 그 1+1년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약을 적당히 맺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트루 에이스로 지난 몇 년간 이제 좀 계속 꾸준하게 뛰어주면서 드디어 FA를 맞이했는데 하필 FA 직전 시즌에 토미존을 받아버리니까 그냥 적당히 클리블랜드 나가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네. 이 선수가 FA 신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금 똑똑한 팀들은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내년에 한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로 돌아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예상 복귀 그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빠르면 6월, 늦으면 7, 8월인데 똑똑한 팀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런트가 일을 좀 잘하는 팀들이 노림직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저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느껴진 이유는 구속이 그렇게 죽고 너 얘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와중에도 저점 방어는 정말 잘 됐던 투수거든요. 맞아요. 본인의 레퍼토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뛰어나고 특히 세컨더리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에이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미드 로테이션 투수로 몇 년간 버텨줄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네. 만약에 부상 복귀 이후에 올 시즌 두 경기 등판에서 보여줬던 그 폼이 진짜로 유지가 된다면 아마 이번 오프 시즌 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어요. 로또 당첨이죠. 그래서 만약에 데려간다면 그 기본급을 많이 준다기보다는 네. 옵션을 주렁주렁 달아 놓을 겁니다. 그렇죠. 이닝 그리고 뭐 베스팅 옵션 걸고 그다음에 뭐 등판 옵션 걸고 포스트 시즌 옵션 걸고 그래갖고 뭐 어떻게 다 채우면 뭐 AAV 20일까지도 채우는 느낌으로 네. 옵션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너 여기서 나랑 일 하나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계약을 한다면 걸어보자. 아니면 좀 우리가 너 믿음을 줄게 2년 정도 네,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해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돼요. 네. 예,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조커 카드니까. 그렇죠. 업사이드 보고 한번 질러 본다면 매치도 전 개인적으로 노려봄직하다고 보는 게 올해 매치가 그 메타로 잘 버텼거든요. 그렇죠. 퀸타나 머네이아, 이제 세버리노. 맞아요. 그렇죠. 세 명 다 도박이거든요. 근데 셋 다 솔리드하게 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비버에게 접근을 한다면 꽤나 매력 있는 매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비버의 고점은 뭐 사이용이잖아요. 그쵸. 사이용 컨텐더 정확히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도 진짜 충분히 해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팀이든 간에.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서요. 다음 선수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크리스찬 워커 선수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피트 알론소하고 좀 많이 겹치는 선수인데 어. 이번 시즌 부상으로 한 달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6홈런 치면서 이제 팬그래프 기준으로 WAR 3.0 기록해줬고 수비는 너무 견고하고 올해도 이제 내셔널리그 1루 골글 유력 후보고 네, 맞아요. 이미 2번 받았고 이러면 3년 연속이에요. 네. 그리고 나이가 34으로 막 적진 않은데 그래도 아직 앞으로 2-3년 정도는 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1루가 급한 팀들 아까 앞에서 얘기해줬듯이 충분히 다 입찰 가능한 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양키스도 맞아요. 그렇고 메리너스도 그렇고 휴스턴도 음. 그렇고 카디널스, 네. 뭐 등등.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필론소보다 더 유틸리티는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말씀해주신 대로 수비 하나만큼은 명품이라서 네. 그 발 찢어가지고 그 공 건져 골릴 때 보면은 네. 확실히 수비 잘해요. 네. 예, 리그 일루수 디깅 능력 원탑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뭐 레인지도 좋고 일루수 네. 치고 가끔 2루 언저리 가서 잡을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좋은 선수라는 느낌이 들고 이 선수가 만약에 올해 내년에 35이 되는 게 아니라 한 31 정도만 됐어도 엄청 달려들었을 겁니다. 당장 양키스부터 한 100mil 일단 기본으로 그쵸, 깔고 깔고 들어갔을 들어갔죠. 거예요. 네. 근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내년에 34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이징 커브에 이제 걸려지기 시작하는 급락하기 네.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우려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정말 꾸준하게 네. 예, OPS .800 언저리, 홈런 30개 언저리, 네. 볼산비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타구 프로필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네. 모습. 그래서 만약에 좀 필로소를 노리긴 좀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 전력 유지하면서 계속 컨텐팅을 해보고 싶다는 팀들이라면 수요 자체는 필론소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입찰하는 팀들 자체는 더 입찰하는 팀들 가격도 좀 부담이 덜하고 개수 자체는 필론소보다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가격대도
결국에 끝나고 나면은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이 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선수가 지금 리그가 의외로 일루수 난이에요. 그쵸. 일루가 전체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일루를 사람같이 하는 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유격수가 더 많아. 그쵸. 리그에. 아. KBO도 그렇잖아요. 이유를 전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죠. 그래요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특히 제가 왜 수비에 집중을 했냐면 이 선수 수비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니에요. 1등에 네. 가까운 선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밸류가 의외로 상당해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여러 그 데이터 세이버 매트릭스가 발전을 네. 하면서 네. 일루 수비에 대한 중요성이 약간 재발견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조금 더 밸류를 산정을 해주는 팀이라면은 워커에 약간 과투자를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 피너소보다 워커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그렇죠, 생각을 해도 그렇죠. 양키스 오히려 노릴만해요. 그렇죠. 저 어차피 지금 1루가 없는 상황에서 나쁘지 않잖아. 네, 아니 진짜 좋아요. 솔직히 워커 오면은 어. 사실 리조가 왔을 때 기대했던 모습을 오히려 워커가 해줄 조금 수 더 있으니까. 워커가 해줄 수 있는 아,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타임라인을 맞춘다면 저는 이 워커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탄데어랑 이 워커 둘이 이번 FA 시장 가장 혜자격이 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매치도 아마 노릴 수도 있을 거고 네. 알론소가 나간다? 그러면 그럼 바로 소토 번스 영입하고 남는 돈으로 네, 여기 워커, 영입하고 네.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시애틀 같은 팀 노릴 수 있고 네. 또 반대로 보면은 일단 지금 리툴링을 하는 팀들도 워커를 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리툴링은 하지만 한번 노려 한번 성적을 와일드 와카 카드 정도 보겠다. 네. 하지만. 네. 와카 정도 견적은 보겠다. 나. 예를 들어 에스트로스. 그렇죠. 음. 앞으로 한 2, 3년 안에 한번 와카 그렇죠. 정도 한번 노려보겠다 싶으면 에스트로스 같은 팀이 브래그먼을 그 돈 주고 잡을 바에야 워커 잡고. 일루에 박아두고 터커 알바레즈 중심으로 쓰면서 올해도 와일드카드 정도 해보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AAV도 한 대충 20밀대 후반, 네. 뭐 한 3년 80밀, 네. 뭐 이 정도 선에서 많이 받으면 잡는다면 3년 80 받을 그렇죠. 것 같아요. 괜찮은 매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네이선 이발디 선수인데요. 이호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베테랑으로서 아직 150이닝 전후로 먹어주면서 아주 솔리드한 3, 4선발 느낌 해줄 수 있는 선수죠. 네. 포시즌에서도 확실하게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거 확실히 보여줬고 아직 서번트 상으로도 미들 로테이션 솔리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선발 보강 원하는 컨텐팅 팀들의 리스트에 충분히 있는 선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 레인저스에서 이번 시즌에 그 보여줬던 성적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이상으로 좋았다고 좋았죠. 저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 컨텐더 팀의 3선발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니즈가 있을 거라고 보고 대충 여기도 약간 그 투수 쪽의 크리스천 워커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정확해요. 알짜 픽 느낌. 네. 그래서 노리는 팀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뭐 레인저스 재계약도 아마 노릴 거고 당연히 네. 오리올스 같은 팀들도 아마 여기에 참전을 할 아, 가능성이 네, 있고 그 외에 아마 미드 마켓 팀들이 좀 노릴 것 같아요. 빅 마켓 팀들은 사실 이발디에 대한 유인이 그렇게는 크지 않을 것 같아. 저 위에 앞서 언급한 투수들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이번 네. FA 시장이 좀 두터운 편이다 보니까 네. 이발디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 그 대신 미들 마켓 팀들 네. 카디널스도 있고요. 뭐 시애틀은 위쪽 노리겠지만 어쨌든 뭐 안 되면 여기 노릴 수 있고 네. 네츠. 네츠, 그래 네. 내셔널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캔자스 같은 팀들도 아 그렇죠. 한번 질러볼 수 네. 있고 디트로이트도 있고 니즈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약간 투수 쪽에서 크리스찬 워커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나이도 뭐 딱 크리스찬 워커랑 비슷하고 그렇죠. 34, 퍼포먼스도 비슷했고 이 선수의 레퍼토리 같은 걸 봐도 그렇게 막 무너질 그런 레퍼토리는 아니고 네, 요인.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시장에서 니즈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계약은 아마 한 크리스찬 워커 투수의 특성상 네. 크리스찬 워커만큼 받진 못할 것 같은데 네. 투수가 좀 더 아무래도 그 에이징 커버가 좀 네, 스킵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옵션을 좀 달아둔 채로 AAV 한 20밀, 25밀 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잘 쳐주면 3년 60밀에 마지막은 팀 옵션 2+1이요? 2+1 네.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제안을 하는 팀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선수는 LA 다저스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올해 이제 다저스 우승 주역 중에 한 명이죠. 한 1.5등 1.5등. 공신 정도. 맞아요. 네. 테오스카 없었으면 진짜 다저스가 사실 시즌 내내 얼마나 답답했을지 감도 안 오는 맞아요. 게 이게 타선에서 그 오베프라고 하죠. 네. 오타니 배치 프리머 이후에 사실
쳐줄 선수가 좀 마땅치 없었죠. 않았어요. 윌 스미스도 윌 부진한파에. 스미스도 오락가락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테오스카를 작년에 딱 잡으면서 은근 핏이 괜찮아 보이는데 하는 것보다 더 잘해줬어요. 작년 이제 시애틀에서 좀 많이 억가를 당하고 커리어가 완전 꺾여버리나 싶었는데 다저스 와서 커리어 하이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33개를 때려내면서 FA 재수에 완벽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3, 4년에 한 연평균 2천만 달러 넘는 계약 따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또 우타 빅벳이 요즘 귀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샘프, 보스턴, 미네, 뭐 디트, 켄자, 다저스, 애틀 등등 전부 코너웨어 그리고 뭐 이제 지명타자 자리가 보강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을 네. 것 같습니다. 켄자 미네 좋아 보이네. 켄자미는 켄자 미네 시애틀. 네. 시애틀 리턴이죠. 만약에 그쵸. 간다면. 아 근데 켄자 가면 또 홈런 완전 꺾일 것 그치. 같은데. 그래서 약간 타자 친화 네. 구장에서 뛰는 게 아무래도 좋은 네, 느낌의 좋은. 타자 같고 니즈는 분명히 많을 것 같고 약간 외야 버전 크리스찬 워커. 그렇죠. 크리스찬 워커가 너무 기준선처럼 사용되는 감이 있는데 네, 약간 여기 지금 다 느낌이 네. 내야 크리스찬 워커, 어. 투수 크리스찬 워커, 외야 크리스찬 워커 약간 이 딱 느낌으로 맞아요. 가고 알짜 있어요. 라인. 네, 알짜 라인. 그러니까 리툴링 컨텐더 팀들이 다 적당히 쓰기 좋은 매물들. 네. 그래서 이번 FA 시장이 정말 근 몇 년간 최고라는 거예요. 맞아요. 탑 레벨 슈퍼스타들도 많고 뎁스 레벨 그 플랜 B들도 많고 그쵸. 심지어 아래로 내려가도 알짜들이 알짜배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방송에서 언급은 안 네, 하겠지만 저 알짜도 사실 많고. 이부작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KBO도 네. 다뤄야 되니까 네. 못하는 거지. 이번 FA 시장 정말 아마 화끈한 재밌을 FA 거예요. 시장이 될 네. 가능성이 높고 테오스카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참 여러 썰이나 어떤 인터뷰라든가 그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선수가 흥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도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네. 그런 선수라는 게 지난 몇 년간 계속 나오던 얘기라서 네. 만약에 이 선수를 데려간다면은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이어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베테랑으로서 클럽 뭐 올해 리더로서. 포스트 시즌 다저스 분위기만 봐도 그쵸. 거의 그쵸. 그렇고.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좀 약간 에너지를 발산하는 네. 그런 느낌의 선수라고 하니까 내셔널스도 괜찮겠다. 네. 굳이 온다면 그렇죠. 네, 나쁘진 않죠. 뭐 맞아요. 적당히 한 20밀, 25밀 AAB 맞춘다면 네. 왜냐면 이쪽도 어린 선수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그쵸.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멘토 역할도 하고 클린업 트리오에서 장타 보강해준 역할도 하고 코너웨어 구멍도 네. 내어주고 짧게 한 2, 3년 정도 쓸 수 있다면은 네.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음. 예, 그래서 뭐 그 필드 내외로 어떤 팀이든 간에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입이 될 것 같다. 네. 3년 60밀 정도 봅니다. 네. 음. 어제 오늘 뜬 기사들 보면은 본인은 이제 LA 남는 거를 우선으로 좀 고려는 하겠다라는 우승했으니까 다 네. LA 아. 남고 싶어. 다 남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승뽕이 네, 아직 우승뽕이 아직 빠지지 않아서 빠졌겠죠. 네, 이제 막 퍼레이드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다음 선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선수는 한국 팬들한테 가장 아. 친숙한 선수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입니다. 제가 몰랐는데 올해 퀄러파잉 오퍼가 2,105만 달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야구를 처음 보기 했을 때 아마 1,500, 600이었나? 1,500. 아. 네, 그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뛰었다니 참. 연봉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던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뭐 기사 중에 뭐 샌디가 뭐 김하성한테 오퍼 이거 큐어 제시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네. 안 할 거예요. 못 해요. 아. 그러니까 샌디가 안 그래도 지금 재정적으로 좀 시달리고 있는 그쵸, 구단이고 그쵸. 김하성 선수가 지금 어깨 수술을 받았잖아요. 네. 9월 네. 이후에. 그래서 리스크도 좀 있고 하다 보니 이렇게 큰 돈을 김하성 선수한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를 했다가 덜컥 받아버리기라도 하면 샌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아마 큐어 제시도 안 될 것 같고 진짜 왜 하필 FA 직전 시즌에 그러니까. 그쵸. 네, 아. 어깨가 너무 터져버려가지고 아쉽게.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년 복귀 시점도 좀 미정인 상태고 특히나 뭐 김하성 선수가 잘할 때도 뭐 댄스비 스완슨급의 규모 그런 계약 규모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걸 보고 전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왜냐하면 FA 시장에서는 수비형 선수가 이런 큰 규모의 장기 계약을 따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김하성 선수가 뭐 OPS.700에 뭐
골드글러브 이프보 이 정도 했어도 사실 네. 그 정도 규모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지금 시장 상황은. 네. 아마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그 정상급 수익권 이상의 내야 수비, 특히 센터라인에서 네. 이런 수비를 네. 보여주는 선수랑 그리고 특히 리그 평균 수준의 타격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 뭐 PS 플러스 기준으로 한 90에서 100 사이, 네. 약간 좀 잘 풀리면 110 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타자고 주루 밸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네. 그래서 장타 포텐셜이라든가 타격에서의 전반적인 툴 같은 부분만 빼면은 리그 전방위적으로 뭐 공수주 모든 면에서 리그 수익권의 밸류를 자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AAV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네. 이번 시장에서. 그쵸, 이번 시장에서. 시장에서. 왜냐면은 니즈가 분명히 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쵸. 그렇죠. 언제나 그렇듯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거대 계약은 맺지 못해도 언제나 찾는 팀은 넘쳐나요. 그쵸. 그래서 경쟁이 결국 붙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AAV는 나올 텐데 문제가 되는 건 말씀해주신 대로 어깨 부상. 네. 이게 수비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팀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FA 단년 계약으로 재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수를 하더라도 네, 내년에 29살에 시장 어려요. 나오는 네, 아직 거라서. 어려요. 네, 괜찮습니다.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빨리 했기 때문에 네. 그쵸. 그래도 오히려 우상향을 그쵸, 보여주는 그쵸.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FA 재수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 본인이 그 선택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생각보다 오퍼를 넣는 팀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당장 애틀랜타도 넣어볼만 하고 보스턴도 아까 아다메스 언급했을 그쵸. 때 밀워키가 네. 네, 나온 팀들은 넣어볼만 다 하고 그러니까 밀워키가 아담에스를 놓친다면 브로스도 넣어볼만 하고요. 네. 그쵸. 뭐 양키스 같은 팀도 여차하면 넣어볼 수 그렇다면 있고 그쵸, 유틸로. 그다음에 뭐 어지간한 이제 좀 달려야 한다는 좀 어린 팀들도 다 김하성 1년 써서 네. 우리랑 한번 네. 같이 1년 하자 이런 네. 느낌으로 다 오퍼 넣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옵션을 여기저기 떡칠한다면 AAV 20밀 넘는 건 예산일도 아닐 거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그러니까 김하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FA 재수를 하던 뭘 하든 얼마나 활약을 하고 내년에 네. 얼마나 활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 FA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 FA 시장에서는 본인의 그 어깨 부상 재활 그리고 안정적인 플레잉 타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적당히 성적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팀을 찾아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뉴욕 양키스의 클레이 홈즈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명해 주시죠. 네, 시즌 초반에는 언터처블이었죠 사실. 네. 시즌 초반 시작은 좀 좋았는데 중반부터 좀 무너지는 결국 이제 시즌 끝날 때 13 블론 세이브였나요? 기록하면서 결국 9월 이후에는 마무리 이제 루크 위버에게 넘겨줬고 네. 그리고 다시 중간으로 가서 이제 1번 불펜으로서는 너무 또 좋은 모습으로 시즌 마무리했고 최종 성적만 보면 너무 좋아요. 3승 5패 30세이브 3.14 ERA를 기록했고 그리고 불펜 보강이 시급한 팀들에게는 정말 좋은 옵션일 것 같아요. 우한 나이도 32살이고 네. 마무리로 쓰자고 하면은 뭐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과연 좋은 선택일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연 8밀에서 10밀 정도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뭐 나이도 있고 뭐 필리스나 오리올스 같은 팀도 좋은 핏이 될 것 같고 뭐 양키스에서도 지금 불펜 뎁스를 고려하면은 충분히 잔류 협상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네. 2부에서 KBO 편에서 얘기하겠지만 전 메이저리그의 김원중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던지는 스타일은 완전 다른데 네. 그러니까 좀 맥락이 무슨 말인지 맥락은 아시죠? 네. 똑같아요. 네. 올 시즌 김원중이랑 그러니까 분명 잘 했거든요. 네. 잘 네. 했는데 체감이 너무 구려요. 예, 그래서 이제 팬들한테 조금 더 많이 네. 이제 억가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뭐 홈즈 많이 굴려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썼죠. 진짜 많이 굴려졌고 이 선수도 뭐 어쨌든 뭐 이전에 뭐 양키스에서 좋았던 선수 누구 있어? 그 베타시스 뭐 이런 베타시스, 네. 그 급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예, 음.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든 간에 셋업맨 자리 클레이 홈즈면 진짜 너무 땡큐죠. 좋죠. 네. 전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숨겨진 불펜 최고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확실히 네. 그 13 블론 세이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어요. 애초에 아. 13 블론 세이브가 나올 만한 상황을 만들었던 양키스 타자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그거 네. 전 진짜 그러면 이 사람이 어. 화를 낼 수 있고 아, 그건 아닌데 뭐
진짜 다 잘못이 있다 생각해요. 골고루.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올해 제가 알기로는 슬라이더 사용을 줄이고 스위퍼, 싱커에 좀 더 네. 많이 비중을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라운드볼 유도율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경기를 가끔 보면은 얘만 나오면 수비가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래갖고 꼭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물론 이 내주는 과정에서 좀 하드 땅볼을 내주거나 하드 라인 드라이브를 내주는 게 분명히 늘긴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로 그게 막 내야 여기저기 막 구석구석 다 빠져나갈 정도로 얻어 터진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움을 좀 불운했던 불운하기도 했고 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시즌이기도 네. 하고 근데 그렇게 블론 세이브를 하는 와중에도 밑에 깔려있는 세부 지표를 보게 되면 평년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 지난 3년간 보여줬던 성적을 고려하면은 분명히 리그 A급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쓸 수 그렇죠. 있는 아주 준수한 수익권의 불펜이고 음. 뭐 부상 이력도 딱히 없고 고. 나이도 아직 준수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테너스카 얘기를 할 때 이번 그 스토브리그 최고 불펜 매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저는 이 선수랑 스캇 홈즈 그리고 한 명 더 하자면 제프 호프먼 아 호프먼. 호프먼 진짜 좋죠. 그렇죠. 이렇게 네. 세 명이 이번 오프 시즌 불펜 1티어라고 생각해요. 네. 음.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의 되게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뭐 테너스카를 놓친 팀이라면 클레이 홈즈 노려도 전혀 이상하지 그쵸. 않다고 보고요. 그 대신 AAV 측면에서는 좀 더 후려칠 수 있겠죠. 맞죠. 너 블론 세이브 13개나 했는데 네. 적당히 알아서 가져와라.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네. 할 말 없지 뭐 본인도. 음. 좋은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투수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세요. 다음 선수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소속의 기쿠치 유세이 선수인데 이 선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좌완 선발이죠. 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좌완 네. 선발이고 이번 시즌에 에스트로스에서 중간에 이제 이적을 이적을 하면서 중간에 트레이드. 이적을 하고 토론토에서.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토론토에서는 좀 애매했는데 휴스턴 이적 후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휴스턴의 매직이 부려진 그렇죠, 투수였죠. 그렇죠. 음. 볼산비도 갑자기 개선이 되고 네. 스터프도 갑자기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커브 사용을 줄이는 대신에 슬라이더를 늘렸어요. 네. 이 음. 관련해서는 여러 기사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기조 그리고 이런 피치 시퀀싱을 유지해 나간다면 뭐 휴스턴 버전의 키쿠치를 보고 영입을 할 만한 팀들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네. 그러니까 약간 이번에 플랜 A, 플랜 B 투수들 얘기했잖아요. 네. 키쿠치는 제 개인적으로 플랜 C 중에 1등, 아, 그쵸. 네. 플랜 C 중에 네.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휴스턴에서 이제 기쿠치가 10경기 동안 ERA가 2.70이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좋은 수치인데 근데 음.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휴스턴이 기쿠치 영입하는 거 보고 다들 아니 뭔 기쿠치요 이거 더 네. 좋은 애 데려와야지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뭐 다 이제 뭐 야할 못들이었죠. 저도 그랬고 입을 닫게 만들었죠. 네 저도 아. 그랬었고 문제는 네, 진짜 기쿠치를 고쳐 쓸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대단한 발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느꼈어요. 토론토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휴스턴이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참 능력이 투수는 있구나. 진짜 귀신같이 살리는구나. 네. 제가 그 팀 휴스턴을 보게 되면 지난 몇 년간 에이스 프로필, 에이스 스토프를 가지지 않은 투수들을 기가 막히게 자기식으로 교정해가지고 네. 거의 2, 3선발 느낌으로 쓰잖아요. 맞아요. 음. 네. 알데스라든가 투수 리플링을 정말 잘하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또 이제 좋은 케이스가 하나가 추가된 느낌이라 네. 참 유능한 프런트는 유능한 게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평가가 좋게 네. 나오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키쿠치는 결국 지금 팀의 어떤 사이클이라든가 상황을 봤을 때 재계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휴스턴이 자기들이 살려서 쓴 선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토론토랑 트레이드를 했을 때 나름대로 괜찮은 유망주들을 내줬거든요. 그 막 엄청 막 쩌리 유망주들 아니고 그렇죠. 자기네들 시스템 기준으로 나름 밸류가 있는 유망주들을 내준 걸로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그냥 걸어나가게 냅둘 것 같진 않아요. 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것 같고 대충 한 뭐 좀 기간을 짧게 간다면 2년 한 35밀 네. 기간을 좀 더 보장해 준다면 3년 한 40밀 50밀 선에서 잡는다면 네. 적당하지 않을까. 요즘 애매한 네. 투수들이 한 3년 45, 50 이 정도에서 그게 약간- 남거든요. 네. 예. 정배 느낌. 기준 네. 그게 약간 그 한국 표준 규형 느낌이거든요. 네. 케이스 표준 규형 네. 느낌이라서 3년 45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뉴욕 양키스의 글레이버 토레스 선수입니다. 아마 양키스 팬들한테 네.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18년에 아. 정말 보여줬던 모습은 약간 찾았다 이루수 이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갈수록 수비 지표도 좀 안 좋아지고 OAA도 악화되고 퍼센타일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수비를 받쳐서 타격이 발전했냐 그것도 딱히 아니고 단 한 번도 네. 이제 30개 홈런 이상 때리지 못했죠. 맞나요? 올해도 그럴 결국 거예요, 아마. 팬그래프 기준으로 WR 1.7로 끝났고 근데 이제 포시즌에서 공 골라나가면서 1번 타자로부터 보여줬던 모습이 아마 잘했죠. 양키스 팬들이 기대했던 토레스한테 모습일 텐데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늦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치좀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왔기 때문에 이런 내야 교통정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에서 네. 토레스가 잔류를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치좀이 이제 확실한 네. 팀 주축 중 하나가 되기 어.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적적으로 무게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토레스 보내면 조금 시원섭섭할 것 같습니다. 네. 나름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팀 팬 페이보릿이었다가 팬 약간 최악의 헤이트 네. 에다가 아. 됐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애증의 대상이었죠, 진짜. 그래서 제가 가끔 양키스 팬 사이트라든가 레딧 같은데 들어가봐도 토레스가 잘하면은 귀신같이 튀어나오는 또 토레스 그 짤 네.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아 드디어 잘하는구나. 극성 이러면서. 팬들이 많아요. 아. 극성 팬들이 많고 못할 때는 이제 욕 뒤지게 쳐먹고 네. 이런 아. 느낌인데 근데 재능만큼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 타자로서의 토레스 모습을 보면은 다시 반등하나? 네 작년 시즌은 확실히 반등 굉장히 하나 찍었죠. 잘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또 정규 시즌 말아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와중에 후반기 갈수록 또 잘해주고 이러니까 잘해주고 포시즌 때도 해주고. 어떤 게 진짜 토레스의 모습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인상을 네. 받게 돼요. 근데 28살이야. 감이 안 잡혀요. 네. 28살인데 아직도 감이 안 잡혀. 근데 네. 28살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이 선수가 만약에 지금 31 막 30 이랬으면 그냥 잘 가라 했을 텐데 네. 네. 이제 28살 들어가는 시즌에 FA가 돼버리고 그 와중에 후반기에 또 반등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이게 그냥 걸어 나가게 냅뒀다가 또 또 이게 다른 팀에서 터져버리면 다른 팀에서 또 터질 가능성이 배아프거든요. 없진 않거든요. 이게 희박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네. 좀 있거든요. 가능성이 터질 가능성 반반으로는 보거든요. 거의 그 수준 거의 같아요. 그 저도. 수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토레스가 지금 만약에 FA로 나오고 양키스가 안 잡는다 치면은 은근히 얘를 노릴 팀들이 있어요. 제가 많죠. 보기엔. 지금 꽤 돼요. 2루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2루가 전체적으로 좀 귀해졌어요, 많이. 약해요. 뎁스가 네. 약한 네. 포지션이라 토레스가 풀린다? 근데 이 정도 타격 고점을 보여준 이제 28 되는 타자가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FA로 나왔다? 노려야지. 그렇죠. 협상해봐야죠. 일단 실러 가야지. 네. 그리고 비싸게 부르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네. 얘가 생각보다 싸게 부르네? 그러면 가야지. 그래서 지금 니즈만 따지면은 사실 니즈가 있는 팀이 꽤 됩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매체에서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계약 자체도 막 그렇게 비싸지 막 않을 그렇게 비싸지도 거예요. 않아요. 네. 싸게 만약에 잡는다 치면 한 3년 50밀 예상하는 네. 것들이 좀 있고 조금 길게 잡는다 치면 한 4년 6, 70밀 네. 선에서 잡는다면 그 수준에서 도박을 걸기에는 차고 넘치는 옵션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개인적으로 FA 시장에서 가장 조커 카드에 가까운 야수. 네. 느낌. 잔유를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치종을 3루로 써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오니까. 근데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치종 3루는 배치를 유효시키는 그 그렇죠. 그림이랑 많이 겹치거든요. 네. 시점은 결국 2루나 중견을 가는 게 맞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양키스 팬 입장에서. 감이 안 잡히죠. 네. 양키스가 이번에 교통 정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런 걸로.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는 번외로 이번 시즌에 KBO에서도 포스팅을 준비하는 선수가 있죠. 그쵸. 김혜성 선수인데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토레스 얘기했을 때도 언급했다시피 네. 생각보다 2루가 문제인 팀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다만 2루를 볼 수 있는 차원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주 포지션이 2루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마이너까지도 저녁에 깔려 있기도 한데 네. 김혜성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주전 2루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면 그 다른 평균적인 2루수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툴을 보유하고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맞나? 싶은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유격수보단 당연히 사정이 많이 널널한데 그래도 메이저리그 팀들한테 막 각광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긴 갈 거예요. 근데 네.
김혜성의 후반기 페이스가 이번에 완전히 맛이 가버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랑도 좀 겹치는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포스팅 직전에 이제 하필 커리어가 딱 한 번 꺾인 게 네. 이때라서 네. 이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점을 삼아야 될 건 당연히 이제 앞서 갔던 팀 선배인 김하성의 그 4+1년 39밀인데 이거를 뛰어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는 전 많이 회의적으로 봅니다. 뛰어넘지 아. 못할 것 같고. 네. 연평균 5밀? 네, 5밀 정도? 네. 그러니까 간다에 이의를 두고 가면은 진짜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그쵸. 같고. 그래서 조금 더 2루이자 유틸로서 포지셔닝을 잡고 김하성 선수처럼 나도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다 이런 마케팅을 그리면서 이제 계약을 하면 충분히 좋은 계약은 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애매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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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명 더 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이번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투수가 있어요. 일본 사사키 로키. 아, 네. 로키, 네. 이 선수도 이제 국제 FA 그 자격을 충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도 올해 일본에서 투구했던 걸 보면은 구속이나 스토프만큼은 여전히 그리고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합적인 퍼포먼스나 이제 부상 측면에서 약간 관리가 안 되는 모습.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리포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사사키 로키가 FA 국제 FA로 나온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번 FA 시장 탑 3 매물로 보는 매체도 꽤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3등, 4등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받을지도 이제 매체마다 예상치가 다른데 약간 야마모토보다는 좀 덜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이 있는 반면 이 선수의 절대적인 실링 자체는 야마모토 이상이라고 보는 쪽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페스티벌이 지금 최대 103마일? 3.4가 103? 찍혔거든요. 네. 그게 선발 투수 중에 지금 103을 찍어본 투수가 없어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 메이저리그에서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스케일을 20-70에서 70으로 두곤 있어요. 그리고 몇몇 리포트에서도 65 플러스로 두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맞다면 이번 매물 중에 3등이에요. 소토하고 번스 다음.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22인데. 그렇죠. 네. 22이 네. 말도 안 돼. 야마모토가 25인가에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도 3살도 그렇게 어린데. 평가를 받고 간 거라면은 아마 그러니까 이 사사키 로키가 지금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딱 그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BA 전체 유망주 랭킹 탑백의 1등인 선수가 그냥 트리플 A 씹어 먹고 그 상태에서 바로 FA로 그냥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현실적인 솔직히 가정이지만 30개 팀이 다 네. 혹하죠. 다 달려들죠.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얘도 150및 200ml에서 시작할 거예요. 네. 온다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번지랑 비슷한 그 니즈를 가진 팀들이 달려들 거다. 네. 그래서 이 김혜성, 사사키 로키 두 명이 일단 한국과 일본에서는 가장 이번 네. 메이저리그 FA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키는 뭐 네. 일단 지바롯데가 풀어줘야 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격 조건은 되는데 네. 풀어줘야 오는 풀어줘야. 거죠. 이게 네. 구단이랑 워낙 좀 트러블이 이제 사이가 많아서. 안 좋았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 자꾸 땡깡 이거는 부려서 그런가? 사사키가 네, 좀 좀 땡깡을 솔직히 부렸죠. 네. 좀 심했죠. 네. 네. 구단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안 풀어주나요? 오히려 풀어주는. 그러니까 계약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네. 포스팅도 이제 구단이 이제 승인을 해야 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근데 사사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바롯데랑 이제 입장이 그거죠. 지바롯데는 야 너는 우리 팀에서 규정 이닝 채운 적도 없고 뭐 우승시켜준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몇 년 뛰었다고 그냥 이렇게 보내달라고 홀라당 하냐. 나가버리냐. 그런. 왜냐하면 이제 1라운드 지명자잖아요. 이 선수도. 네. 그러니까 뭐 김태현 선수가 뭐 이제 비율을 이해가 쉽게 하잖아요. 3년차, 4년차 3년차, 뛰고 4년차 때 아. 갑자기 나 나갈래 미국 하고 가볼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이제 그냥 이제 안 보내주면 뭐 이제 뭐 안 어떻게 던질 뭐, 거야 뭐 네,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네. 스탠스를 취해버리면 좀 많이 팬들 입장에선 서운할 만하고 괘씸하다는 그렇잖아요. 표정을 약간 무슨 느낌인지 네. 정확히 사사키도 얘가. 똑같습니다. 네. 야마모토는 해준 게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게 보내준 거지. 더 해주기도 어려우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사키 로키 이야기까지 해보면서 오늘 MLB FA 프리뷰로 방송 진행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총평 같은 걸 한 번씩 들어볼까요? 가장 데려오고 싶은 선수 하나씩만 얘기해. 좋습니다. 말할 것도 있나요? 소토지. 소토 남겨야죠. 소토 제외하고 생각해 봅시다. 네. 제외하고 네. 제외하고. 가끔 번스라고 하고 싶긴 한데 번스를 데려오면은 그 FA 일단
더 이상의 추가 영입은 없을 거거든요. 아마도. 그러니까 소토 번스 하면 그 이상 어떻게 해? 거기서 돈 더 쓰는 것도 무리지. 그러니까 번스가 안 된다 치면은 제 개인적으로 2-3명 패키지로 데려오고 싶다는 느낌은 네.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로키 된다면 로키에다가 뭐 프리드 플러스 알파 어. 느낌으로 약간 하고 싶어요. 예. 다른 분들은 저는 뜬금없지만 스네리오. 그치 오. 워싱턴 네.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왜냐하면 업사이드를 이 봐야 팀이 되니까. 어차피 지금 선발을 이 팀은 그냥 선발 사서 써야 되는 팀이고 개인적으로 진짜 뭐 이제 어떻게 한번 달려보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스넬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팀 뭐 역사상 투수 FA 영입해서 딱히 망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한번 데려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FA 영입은 망친 적이 없죠. 재계약을 망쳐서 그렇지. 그렇죠. 저는 소토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워커도 좋은 핏이 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이번 양키스 오프시즌에 정말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지 너무 팀이 지금 전체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느낌이라. 네. 리틀링을 한번 해야 돼서 네. 교통 정리가 좀 난해하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네. 매치는 간단하니까요. 그냥 사오면 돼요. 어. 이미 나갈 놈들 다 나갈 거라서 아. 간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MLB 비시즌도 야자수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no,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